13강 비뇨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비뇨기는 Urinary System이라고 하고요. 사진을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콩팥이 하나가 있습니다. 콩팥 위에는 콩팥 위 샘, 부신이 하나씩 있고요. Adrenal gland, Adrenal gland. 그리고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대동맥이 되겠습니다. aorta, aorta.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보이시죠? 이것을 대정맥이라 그러고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자를 붙여서 아래 대정맥, inferior vena cava, 앞 글자를 따서 IVC라고 합니다. 콩팥에는 콩팥과 통하는 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콩팥문, renal hilum, 콩팥을 키드니라고도 하지만 renal이라고도 하는데 하일럼, 힐럼이라고 하는데 힐럼이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하일럼이 되겠습니다. 콩팥 두 개, 부신 두 개, 유르를 요관이 되겠죠. 요관 두 개, 반면에 블레를 방광과 유리트럴 요도는 하나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드니 콩팥이 왼쪽 오른쪽 하나가 있고요. 여기 부신도 하나씩 있네요. 그 다음에 요관 유르를 두 개가 있으니까 복수 S자가 붙었고요. 방광 블레더가 있고 방광 안에 방광 삼각이라는 게 있어요. vesical trigon 있고 그다음에 urethra 요도가 있는 거죠. 남자가 상대적으로 요도가 길고 여성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요도 마지막 부분에 요도로 가는 길이 있겠죠. 이것을 요도구라고 하고 urinary meatus라고 합니다. 요도구. 요도구를 통해서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urine, 소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변 보기를 뜻하는 것은 urination이라고 하고요. 같은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voiding입니다. 배뇨. 저 환자분의 voiding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립腺 부분은 내분비 계통에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내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renal capsule입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된 테두리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을 콩팥 피막이라 그래요. 바깥막이 되는 거죠. 바깥막 중에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cortex, 겉질이라고 하고요. 콩팥 겉질, 뇌에도 cortex, medulla 이렇게 있잖아요. 겉질, 속질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에도 겉질이 있으면 속질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속질이라고 하는데 medulla, 콩팥 속질. 콩팥 속질 안에서는 자세히 보면은 피라미드, 콩팥 피라미드가 있고요. 이런 피라미드들이 모여서 콩팥 술잔을 구성하게 됩니다. 케일락스. 콩팥 술잔에는 작은 것들, 마이너도 있고 좀 큰 것들, 메이저 케일락스도 있습니다. 콩팥 술잔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renal bulbus, 콩팥 깔때기라고 하고요. 신우라고 합니다. 구용어로. 신우신념 할 때 신우가 이 뜻이에요. 이번에는 콩팥 단위 네프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콩팥에는 네프론, 콩팥 단위가 1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의 콩팥 단위는 콩팥 소체 하나와 콩팥 세관 하나로 구성이 되는데 콩팥 소체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토리와 겉을 싸는 토리 주머니, 버머즈 캡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콩팥 세관 하나는 몸쪽 곱슬세관, 먼쪽 곱슬세관, 헬레고리 그리고 집합관까지 해서 4개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콩팥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필터레이션, 여과 역할 제일 중요한 거죠. 들어와서 모음한 주머니에서 여과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흡수가 되고 분비가 되고요. secretion, 마지막에는 excretion, 배출까지 되는 이런 4가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 4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까운 세관이니까 proximal, 몸쪽 세관이라고 해서 PCT라고 하고요. 가까운 세관이 이렇게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 고리 모양이 있는 것을 roof of Halley, Halley's roof, 헨리 고리라고 하고요. 하나, 2개가 있는 거죠. 세관이 2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 색깔 뭔가요? 연두 색깔로 된 것이
먼 쪽에 곱슬세관 DCT라고 하고요. 몸쪽 곱슬세관이 있고 쭉 내려가죠. 다시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집합관 플렉팅 튜블로 해서 총 세관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콩팥 통과하는 혈액 경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renal artery, 콩팥 동맥이 되는 거죠. 자, 이곳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은 interlobar artery, 옆 사이 동맥으로 가서 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화살을 쏘는 활, 활골 동맥이라고 해요. 활골 동맥을 지나서, 그러니까 들쇠 동맥을 지나서 마지막에 토리 모세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토리 모세 혈관에서 들쇠 동맥이 있으면 날쇠 동맥도 있죠. 에프론. E가 붙으면은 항상 나가는 뜻이에요. 출구를 말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날쇠 동맥을 해서 이런 부분을 vasorectal 고든 혈관이라고 그러고 이 그물 모양의 부분을 세관 주위의 모세 혈관이라고 합니다. capillary 이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소엽사의 정맥을 통해서 먼저 나오고 활골 정맥을 통해서 엽사의 정맥 그리고 마지막에는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정맥으로 들어가고요. 엽사의 동맥, 활골 동맥을 걸쳐서 소엽사의 동맥, 들쇠의 동맥, 그래서 소리 모세 혈관, 그 다음에 날쇠 동맥, 폐관주의 모세혈관과 고둔혈관을 거쳐서 나갑니다. 나갈 때는 소엽사의 정맥, 활골 정맥, 엽사의 정맥, 콩팥 정맥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의학 용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요소, 유리아. 이것은 질소 노폐물을 하는 거고요. uric acid, 요산은 퓨린 분비 노폐물인 것이죠. 크레아티닌, 크레아토닌, 근육대사작용의 노폐물, electrolyte, 전해질 많이 들어보셨죠? 전해질 음료도 있고요. 그다음 나오는 것이 EPO, 약을 꼭 알아두세요. 적혈구 생성인자라고 하는데 erythropoietin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부족하면은 빈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단어 칼시트리올이라고 합니다. calcitriol 비타민 D3의 활성유 유도체를 뜻하죠. 비뇨기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AAS라고 부르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계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나오고요. 안지오텐신 상태였다가 부신을 지나면서 알도스테론으로 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비뇨기에 관련한 의학용어 클래스카드로 가셔서 바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